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금요일 한국 시장은 해외 시장 하락에 비하면 선방을 하였고 아시아 세션에서 급등이 있었으나 유럽과 미국은 모두 아래로 처박아 버렸죠. 한편 유가는 어제 급락이 있었던 것을 죄다 말아 올렸는데요. 해외 시장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만큼은 그래도 괜찮다고 봅니다. 글로벌 시장이 엇박자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목요일 미국 시장 마감은 아주 나쁘게 이른바 종가 저가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장이 갭다운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보다도 이 파생 시장의 참여자들이 확 줄어서 방향성을 선도하는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장만큼은 그렇지 않았는데 오전 9시 15분까지 미국 10년 국채 선물의 매수세가 추가로 들어와서 슈팅이 나기도 했었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시장을 조심스럽게 누르면서 결국 364.65선을 갔다 오긴 했는데 공격적인 선물 매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물이 백오데이션을 세게 만들진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쫓아가서 매도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중간한 상황을 보내다가 홍콩 세션이 오픈되는데 홍콩 세션은 일단 갭다운 출발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오전 10시 31분에 브레이킹 뉴스가 뜨죠. 미국이 러시아의 라브로프랑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있고 뭐고 죄다 위험 자산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신호가 그 전에 있었어요. 뭐냐면 9시 30분까지 이 CTA들이 골드를 계속 매수를 해서 이게 골드가 1905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추가 매수 멈춤자 바로 밀리기 시작을 해서 이미 10시에는 골드가 다시 1900달러까지 내려왔고 또 이 상해 금속 거래소 출발하면서 주요 금속에 매수세가 쫙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같은 게 갭다운 했던 것을 바로 채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온이 신호가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10시 31분에 헤드라인 뜨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리스크 온이 나온 것입니다. 첫 뉴스 헤드라인을 해석한 것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전쟁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뭔가 시장에 이 오버솔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저렇게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뉴스가 더 이상 시장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진짜 상승장인데 하락장에서도 저런 강력한 반등이 나오면 이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은 뉴스와 함께 반등하긴 했지만 370선에 도달하지 못한 채 고가에서 횡보를 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꾸준히 나왔다는 것, 그리고 기관이 10시 30분 이후로 현물 매도를 매수로 돌렸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가 역대급으로 소극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생시장에서 기관들이 이제 목요일에 아주 틀림없이 아주 크게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방향성 추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변동성이 잔존일 대비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 아무리 주말이 오버나잇 리스크가 있다 해도 현재의 변동성이면 과감하게 변동성 매도를 쳐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변동성 매도에 의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기관이 옵션 시장 참여가 그야말로 개점 휴업을 한 수준이었어요. 위클리 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 먼슬리 옵션 또한 아예 쉬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은 8조 5천억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거래대금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1월 말에 변동성이 터져서 2600포인트를 갔다가 빠르게 반등해서 지금 28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외부 이슈만 없었다면 이번 주에 충분히 280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목요일에 악재를 맞았고 그래서 갭 다운이 나왔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보합까지는 말았다는 점에서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총 상위 20개 종목보다 하위 종목들이 상승률이 훨씬 컸어요. 저는 이제 보통 코스피 200 종목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전일 대비 밀리긴 했지만
이것은 파생시장이 어제의 쇼크로 개점 휴업을 해서 그런 것이고, 새벽에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Y는 약보합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조금 장기 전략 이야기를 하면, 이번 3월물 옵션은 유난히 지금 풋옵션 고평가가 아주 심해요. 몇 차례 텐트럼으로 풋옵션 스마일이 생겨버렸는데, 한번 옵션 스마일이 생기면 가라앉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반대로 콜옵션이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면 무지막지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뭐 그렇다는 컨센서스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콜옵션 가격이 이렇게 형편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돌려 이야기하면 파생시장에서 콜 감마 스퀴즈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은 옵션 가격 정렬이 더 필요하고, 따라서 지금 뭐 방향성을 논할 수는 없는데, 단순히 3월물 옵션만 보지 말고 장기 옵션 시세판을 보면 풋옵션 시세가 참 가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등은 아니더라도 해외 시장 악재에 같이 주식을 팔아야 됐나?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가 유럽 지수 옵션 최종 거래 시간이었어요.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어제 지수 선물들, 미국 지수 선물들이 뭐 종가 저가로 처박혀서 유럽 옵션 만기를 맞이하는 투자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아시아 세션에서 리스크 온이 호재가 나오면서 유럽 지수 선물은 일단 보합권까지 올라와요. 유럽 증시 초반에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온 듯 했으나 옵션 만기일답게 프리미엄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양 옵션 거래 마감하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밤 10시 10분경 그 러시아의 인텔박스 통신사에서 돈바스의 분리주의자들이 여성과 아이는 러시아로 대피하라 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또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시장이 약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봐요. 그 뉴스가 나왔지만 독일 닥스 선물은 15,000포인트를 어떻게든 지켜서 양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스탁스도 얼마 밀리지 않았죠. 처음에 그 러시아 그 포격 이슈가 나왔을 때, 포격 이슈인가요? 전쟁 이슈나. 그 월요일날 그 이번에 그 닥스 선물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 전쟁 이슈가 나왔을 때 닥스 선물이 14,850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뭐 박격포 날아다니고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5,000포인트를 지켰어요. 근데 이 이유를 생각해보면 지금 미국 국채랑 독일 국채 등에서 이미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리스크 해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의 그 악재로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아예 통화 시장은 더 심했어요.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반응하지도 않았죠. 물론 나중에는 유로화가 밀리긴 했는데 뭐 엔화도 거의 반응을 안 했어요. 따라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유럽 증시에 빅롱이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봐요. 물론 유럽 지수의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단순히 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은 새로운 월물의 프리미엄이 너무 크죠. 그래서 미국 지수 약세풀 스프레드 구성하고 유럽 지수 풋옵션은 레이쇼 스프레드나 단순 네이키드 매도를 하는 그런 인터마켓 스프레드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 전략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지는 유럽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흘간 영국 10년물 국채는 폭등을 했어요. 메이저 국채들은 죄다 폭등을 했는데 그에 비해 이탈리아 국채는 반등이 시원찮습니다. 독일 국채 매수의 이탈리아 국채 매도의 스프레드는 아주 좋은 전략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상품 시장도 보면 아시아 세션에서 상해 금속거래소 오픈 후 강력한 구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상해 오후 세션에서 구리 매수가 추가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LME 오픈 때는 톤당 $10,000를 넘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리스크 오프 이슈가 나오면서 줄줄 밀려서 결국 아시아 세션에서 당겨놓은 것은 모두 반납하고 말았는데요. 구리를 추가 매수했던 것이 기분이 좋아졌다가 이 도루묵이 됐는데, 긴 관점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어요. 오지달러도 이 유럽 세션 출발 때까지 엄청 강해서 주봉 고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등으로 그 유럽 증시에서의 어떤 그 리스크 오프 흐름으로 눌렸어요. 근데 눌린 폭이 이 정도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전히 커머디티 통화에 대한 강세뷰 갖고 있고, 또 구리는 이제 충분히 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지달러 매수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세션 요약하면 계속되는 전쟁 리스크에 점점 시장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시장은 전형적인 기술적 매매장으로 움직였어요. 고베타 종목들 계속 꺾인 것도 그렇지만 옵션 만기일인지라 아주 정석대로 한번 눌러줘서 바닥 확인하고 또 중간에 한번 숏 커버링 세게 2번 주고 나서 다시 밀린 그냥 전형적인 옵션 만기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반전해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그냥 무난하게 밀린 장세다. 뭐 언더 수칭이 나와서 막 지수 폭락하고 분위기 나쁘게 끝난 거 아니다라고 봅니다. 전일이 이어서 변동성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이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한번 언더 슈팅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 위로 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얼마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이러면 본장 초반에 실질 변동성은 살아나게 됩니다. 게다가 밤 10시 20분에 그 러시아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나스닥 선물을 다시 아래로 밀어버리면서 미국 증시는 보합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초반에 급등락이 나왔습니다만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새벽 3시 15분까지 전형적인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새벽 2시 30분까지 하락이 진짜 하락이고 그 다음부터 45분 동안은 변동성을 죽여놓는,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40분에 콜감마를 살려서 위로 띄워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 주말을 앞둔 데다 월요일은 미국 증시 휴장이라 후속 매수세가 붙지 않았고 결국 미국 증시도 하방 양매도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변동성 선물은 장 마감 무렵 콘텐고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수가 하락을 하면 점진적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점진적 반등을 하는 등 변동성 측면에서는 대충 꼭지를 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말에 악재가 나온다면야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 마감은 변동성 측면에서는 투매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개별 종목단에서는 좀 심각했죠. 보잉이나 캐터필러, GE 같은 이 굴뚝들이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초강세를 보였던 디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후 초반에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후 점점 매물이 쏟아지면서 마이너스 3%로 밀어버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들고 있는 로빈후드나 파페치 같은 종목들은 뭐 어지간히 쳐맞고 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칠 때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릴 거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돌아가면서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미국 세션에서 챙겨볼 것은 중국 관련 주식들이 많이 나빴습니다. 아시아 세션 오후에 있었던 이 메이투안에 대한 당국이 수수료 인하 요구가 또 테크 섹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세션에서 이 바이두 마이너스 8.68%, 알리바바 마이너스 5.44%, 핀도또는 마이너스 3.61% 쳐맞는 등 아주 장중 내내 약세였습니다. 이게 다음 주 홍콩 세션을 추가 압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코스피 시장이 조금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총평하기 전에 제가 기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는데 어제 유럽 세션에서 기름이 세게 눌렸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죄다 상승해버렸죠. 가장 큰 이유는 롤오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에 그 3월물 텍사스 기름 선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롤오버가 아주 본격적으로 작용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3월, 4월 선물 스프레드가 한 방에 0.86달러로 백오데이션이 아주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눌린 것은 3월물에 대한 매도가 있으면서 눌린 것이고 미국 세션 들어서 강세를 보인 것은 4월물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그러니까 롤오버가 되면서 기름이 V 반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4월물 매수가 들어올 때는 4월물이 못 올라왔죠. 그래서 미국 세션 후반 들어서 계속 3월물이 빠지면서 백오데이션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문제는 기름 스프레드 3, 4월물은 이제는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 5월 스프레드는 여전히 1.61달러나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가이 상단이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기름 매도는 웬만해서는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새벽에 마감한 오일리그 카운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4개 늘었기 때문에 분명 이 가격대에서는 기름을 열심히 퍼내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기름을 선빵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고가에서 횡보를 하든 쌍봉을 만든 다음에야 기름 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을 하면 전쟁 이슈가 여전한 상황에서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시장은 생각보다는 과도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물론 미 국채를 포함해서 메이저 채권들이 죄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는 현재의 리스크 오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3월에 50bp 인상 같은 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인식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봐요. 또 이렇게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충격 요법을 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살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증시가 바로 급반등하기는 어려워도 하락 속도는 제어될 수 있다고 봐요. 따라서 외부 요인으로 인한 급락에는 풋 매도 대응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풋 매도 단타를 권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이 최근 중화권 증시가 글로벌 시장 대비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흠집이 나고 있는 것 같으므로 월요일에 아시아 세션 열리고 과도한 하락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10년 국채, 미국 10년 국채 해지 매수를 해놓은 게 좀 훈훈한 이익 상태라서 그대로 들고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지 달러 매수, 눌림 때 매수할 것입니다. 늘릴 거예요. 매수 갖고 있고 거기서 더 늘릴 거고요. 원자재 강세 비율 여전히 바뀐 거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월요일날 휴장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장중 브리핑은 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장중 브리핑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그런 거 양해 구하고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말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